10월 19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전략 폭격기 B-52가 처음으로 공개될 걸로 보이는데 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하고 착륙하는 모습을 공개하는 게 이제 현재 정세에서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주말에 연합공중훈련 예정된 걸로 아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정 훈련, 특히 연합훈련에 대해서 저희가 시기와 장소, 방법 등에 대해 현재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돼서 한미 양국 국방부는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의 일환으로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배차에 준하는 수준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서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혹시 북한 관련해서 특이 동향 포착된 점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릴게요. 한미 연합 자산이 북한에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감시 정찰을 진행하고 있고, 특별히 설명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감시 정찰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외신 등에서 북한 나선항에 컨테이너 등등이 포착돼서 이게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군 당국 차원에서도 이거를 탐지 감시해서 이것도 그런 유사한 정황으로 보시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 땅굴 관련해서 이게 하마스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최근에 이제 하셨던 걸로 아는데, 이 북한이 땅굴을 지금도 이제 자기네들이 과거에 팠던 거를 지금도 관리 중이고 더 추가로 이렇게 발굴했을 거라고, 이제 팠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관련한 감시 장비를 추가로 도입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맞는지 설명을 종합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정황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관련 동향을 지속 추적 중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마스와 북한의 땅굴 관련된 내용들은 기존에 설명드린 바와 같고, 추가로 도입하는 무기는 아마 담당 기관에서 설명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과거에 자기네들이 팠던 땅굴에서 어떤 그걸 이용해서 어떤 감청이나 이런 것들 등등을 우리 측한테 진행하고 있는 게 있다든지, 추가로 북한에서 땅굴을 파고 있는 그런 정황들이 더 있어가지고 어떤 추가 장비 도입 등에 나서시는 건지, 이런 배경이 좀 궁금했습니다. 땅굴 관련된 내용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호 차관을 임명했다라고 지금 보도도 나왔는데요. 오늘 신임 국방차관 이취임식이 계획돼 있는지 하고,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국방차관에 또 군 출신 분이 오셨고, 알려지기로는 전력 관련된 전문가로 알려졌는데, 향후에 장관님하고 차관님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국방차관에 대한 인사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계획된 인사가 있었던 것이고, 오늘 아마 오후에 이 취임식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신원식 국방장관께서 정예 선진 강군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국방 정책을 펴실 텐데, 아마 새로 오시는 국방차관께서 그것이 잘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또 역할을 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신원식 장관님이 고상만 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 사무국장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런 보도가 어제 저녁에 나왔는데, 사실이 맞는지, 사실이 맞다면 어떤 취지로 고소가 이뤄진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내용을 좀 확인해보고 필요한 부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국방부 차원인지 개인적인 것인지 아니면 사실관계가 맞는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원식 장관이 여러 차례 얘기를 이미 하셨고, 다른 부처 장관이라든가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효력 정지에 관해서는 이제 남북관계 기본법상 절차가 있는데, 법령 해석 권한이 이게 국방부인지 통일부인지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장관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지금까지 해오셨고, 또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법령에 대한 것은 다른 부처에서 또 검토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예전에 이제 통일부 쪽에서 그 법령 해석 권한이 통일부에 있다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또 최근에도 약간 또 뭐 아니냐 기냐 뭐 약간 이런 게 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국방부의 법령 해석 권한이 1차적으로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는데.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통일부란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나왔던 9.19 군사합의 법령 관련해서요. 약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때 9.19 군사합의 합의 두 당사자는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남북 양측이 국방부라고 할 수 있는 조직에서 합의를 했고 서명을 했는데 법령 해석이 통일부라고 하는 건 약간 제가 좀 의아하거든요. 외국과 맺은 조약이라면은 당연히 외교부에 들어가 있을 텐데 사실 통일부가 개입을 한다고 해도 서명한 당사자들은 남북 양국의 국방수장이기 때문에 법령 해석이 국방부에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약간 좀 의아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4월달에 판문점에서도 어떤 논의가 있었고 협정이 있었고 그 하위 문서로서 또 9.19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통일부에서 필요한 법적인 검토 이런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이제 당사자 저희가 했지만 그래서 그런 법적인 부분은 제가 통일부에 좀 더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홍범도 흉상 이전 관련해서 그 적절한 곳을 이전한다라고 했는데 이전을 하려면은 그걸 이전하겠다라고 한 곳에 일단 요청을 하고 거기서 수락을 해야 이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요청을 하는 게 먼저 순서인 것 같은데 육군이나 국방부나 육군사관학교 차원에서 어디로 여기로 이전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있나요? 그때 입장 자료 나온 이후로. 그래서 제가 좀 확인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관련된 정보가 없어서 관련된 부분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독립기념관이든 아니면은 그 외 다른 뭐 국립서울연충원이든 아니면 다른 항해 유적이나 항일 그런 독립유공자 기리는 그런 시설들은 대부분 국가보훈부가 관할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곳이 있다고 해도 뭐 교육부라든가 그런 데 다 소관 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려면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요청이 지금도 요청이 없다고 하면은 그때 이전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좀 급하게 추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육사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제 적절한 장소로 이전을 하겠다라고 그때 지난 8월달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이후에 추가로 뭐 진척된 사항이 있는지는 왜냐하면 육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 관련된 상급 기관이라든가 이런 거 통해서 좀 협의를 진행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아마 육사에서 연말까지 학교 전체 발전 계획과 연계해서 검토를 한다고 발표했었던 것 같고 아마 육사가 그런 방향을 정해서 이전이 결정되면 국방부로 아마 요청을 할 것이고 육사나 육군의 건의 사항에 대해서 국방부가 검토해서 아마 보훈부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또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 단계까지는 지금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일부 언론 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원식 국방장관의 과거 발언 관련해서 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왜곡 게재되고 있어서 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년 당시에 자연인 신분으로 개인 SNS 방송에서 병 휴대폰 사용 그리고 이제 군대 문화 관해서 언급했던 신원식 장관의 발언은 우리 군이 보다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 군의 본질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었습니다. 지난 9월 27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병 휴대전화 사용 성과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아서 객관적인 결과를 보고 휴대전화 정책을 펴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 없습니다.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가 정부 국정 과제로 반영되어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는 장병 소통, 복무 여건을 개선하면서 군 본연의 임무 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